지금 여러분들 오늘 120쪽입니다. 120쪽. 그죠? 120쪽이고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물리 파트 그죠? 역학 운동 파트입니다. 앞부분은 운동이고 뒷부분은 충격량, 운동량 이쪽인데요. 어쩌면 이게 중학교 때는 이게 많은 계산 문제는 오히려 좀 덜 나오고 계산 문제는 덜 나오고 그 원리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우리 기초부터 좀 합시다. 기초. 그 물량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방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방향을. 자, 뭐냐면은 그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들이 있죠. 길이는 크기가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는 없죠. 그죠? 10m 크기, 길이. 그럼 10m죠? 어느 쪽으로 가거든, 그죠?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10m, 오른쪽으로 10m, 앞으로 10m, 뒤로 10m. 그 10m라는 길이 크기 자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죠? 이런 건 변화가 없죠. 길이의 단위 뭐죠? 미터. 보통 미터를 씁니다, 기본 단위로. 자, 그 다음에 시간. H. 시간은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없죠. 없죠, 시간도. 그죠? 시간도 그게 크기만 했어요. 시간의 단위는 뭐가 되죠? 초죠. 세컨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죠? 시간. 그 다음에 질량. 질량은 키로. 그것도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키로. 그죠? 질량의 기본 단위 뭐죠? 우리 쓰는 게? 키로그램. 킬로그램이죠. 일단으로 적었습니다. 그죠? 킬로그램을 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있는데 빠르기. 속도. 자, 속력이 있고 속도가 있어요. 근데 보통 빠르기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속력입니다. 속력.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속력과 속도. 속력은 그냥 단순히 빠르기만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왼쪽으로 10m/s로 가건 오른쪽으로 10m/s로 가건 이건 뭐가 돼요? 다 그냥 10m/s입니다. 얘는 방향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0m/s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쪽으로 10m/s로 간다. 그죠? 근데 똑같이 10m/s로 가는데 내가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10m/s로 가면은 완전히 다른 거죠. 동쪽으로 가는 거하고 서쪽으로 가는 건요. 단지 빠르기는 어떻게 돼요? 10으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방향을 가질 때는 그죠? 그러면은 동쪽으로 10m 이렇게 써줄 거야? 문제 풀 때?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부호를 하나는 플러스로 하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0이 플러스 10보다 20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학적인 의미가.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라는 거죠? 방향만 서로 반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를 잡는 건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동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되고 서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처음에 운동하는 방향을 보통 그냥 플러스로 잡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플러스 10m/s라고 하면 생각하겠죠. 그죠? 플러스는 얘는 어떻게 나타낸다? 마이너스 10m/s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있는데요. 힘. 속력, 속도, 힘. 자, 힘인데 이 힘이라는 건요. 물리에서 말하는 힘의 정의. 이게 이제 오늘 힘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둬야 됩니다. 힘의 정의가 뭐냐? 파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 힘이라는 게 뭐냐면 물체에 작용했을 때, 첫째,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1학년 때 배울 겁니다. 아마 힘, 그죠? 모양을 변화시켰죠.
맞죠? 모양을 변화시키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힘입니다. 모양을 변화시킨다. 저 한번 어떻게 돼요? 변했잖아요. 그쵸. 힘입니다. 근데 모양 변화를 우리가 계산을 못해. 제식도 계산해야 되고 작용하는 것도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양 변화에 대해서는 안 다룹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두 번째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힘이라고 합니다. 운동 상태, 운동이 뭐죠?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운동이라고 하죠. 운동을 나타낼 때는 두 가지를 나타내 줄 필요가 있죠. 뭘 나타내 줘야 돼? 일단은 빠르기. 그 다음에 뭐예요? 위치를 나타내 줘야 되죠. 그죠? 이제 방향. 어느 쪽으로 운동하고 있느냐. 맞죠? 그래서 운동 상태의 변화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운동 방향.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운동이 빠르기. 둘 중에 하나는 변합니다. 무조건 힘을 가하게 되면. 이게 안 변하면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혼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얘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면 내가 힘을 가해야 되는데 맞죠 지금? 내가 힘을 가해야 일정하게 가죠. 그죠? 만약에 힘을 안 가하면 가다가 멈추잖아요. 일정하게 운동하려면 어떻게 돼? 힘을 계속 가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 힘의 합력. 힘의 합력. 얘는 책상 바닥하고 얘하고 무슨 힘이 작용하죠? 마찰력.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찰력과 같은 크기로 어떻게 돼? 얘한테 힘을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주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네. 그죠? 그럼 힘의 합력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0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마찰력의 크기하고 내가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체에 자 힘은 머리 글자 뭐로 쓰죠? 힘은 P를 씁니까? F를 씁니까? F를 씁니다. P는 이거는 일률입니다. 시간분의 한 1의 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F를 쓰죠. 그죠? 오른쪽으로 F의 크기를 반대편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 F를 이렇게 가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이 물체의 힘의 합력 이걸 합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알짜 힘이라고 합니다. 모든 힘의 합력 알짜 힘. 이게 얼마가 돼요? 0. 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안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움직이던 물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멈춰요. 움직이던 물체는 멈추면 안 되지. 가요. 더 빨라져도 안 되죠. 일정이. 더 느려져도 안 되죠. 방향이 변해도 안 되죠. 맞죠? 그런 물체는 어떻게 돼? 똑바로 직선으로 같은 속도로 운동하죠.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같은 속력이라서 등속. 등속. 아 그래. 그죠? 일직선으로 가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하죠. 이걸 2학년 때 배우나? 아니요. 3학년 때 배워요. 중3 때 배웁니까? 중3 때 배우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힘은 일정이. 방향이 있죠. 내가 힘을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봐요. 이렇게 작용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결과가 달라지죠. 힘은 방향이 있다 없다 크기만 가집니까? 방향까지 가집니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은 이 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뒤에 나오는 충격량이라는 게 있는데 충격량이 개념이 뭐냐면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힘 곱하기 시간. 힘이니까 뭐가 돼요? 방향이 있는 거죠. 그죠? 쉽게 생각하십시오. 힘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빠르기는 따질 필요 없는데 속도는 어떻게 된다?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힘이라는 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힘의 크기가 힘이 그죠? 힘의 합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다.
그럼 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뭐가 돼요? 정지해 있거나, 그죠? 맞죠? 움직이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하겠죠, 그죠?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를 한번 봅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죠? 속도가 일정합니다. V의 속도로 시간 t초 동안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얘의 시간에 따른 자 이동 거리. 근데 여기서 조금 빠뜨렸는데 자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데 얘가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그런 거리가 얼마냐면은 10m를 갔어요. 그런 거리가.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간 게 이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위치의 변화는 얘가 이렇게 갔건 뭐 이렇게 갔건 그죠? 이렇게 갔건 위치의 변화는 결과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그은 직선 거리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자 5m라고 합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동한 거리 이걸 우리가 알자치 다 그런 거리를 이동 거리라고 하고요. 최단 거리, 직선 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치의 변화, 변위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동 거리는 얘가 이동 거리는 뭐 이쪽으로 10m 가나 이렇게 10m 가나 그냥 이동 거리는 10m 크기로 같지만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돼요? 좌표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미리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변위라고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건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로 다 했잖아요. 같은 보호인 상태에서. 그래서 이동 거리나 변이나 거의 같게 왜 직선 운동만 하잖아. 맞아요. 직선 운동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선 거리란 말이죠. 따질 필요는 없는데 일단 여기서 어떻게 되냐 얘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봐봐요. 자, 얘가 처음 1초 동안에는 요만큼 이동합니다. 자, 10m/s로 1초 동안 이동합니다. 몇 미터 이동했어요? 1초 동안에? 10m 이동하죠. 그죠? 0에서 1초 동안. 그럼 1초에서 2초 동안에 얼마 이동하겠어요? 10m. 2초에서 3초 동안은 역시 10m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요게 뭐가 돼요?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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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t초 후에 얘의 위치의 변화,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될 거다? 요 아래쪽에 면적이 되겠죠.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바로 뭐가 돼요? 위치의 변화,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동 거리, 변이 S는 속도 곱하기 시간, VT. 그죠? 맞죠? 여기 뭐가 돼요? VT가 되죠. 요 기울기는 뭐가 돼요? 시간 변이, 시간 거리분의 기울기, 속도 V가 되죠.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또 물체가 그죠? 만약에 2m/s의 속력으로 세코의 일정한 속력으로 자 5초 동안 이동하였다. 10m. 됐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항상 기본은 뭐가 돼요?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2초, 속력이 2m/s죠? 2m/s의 속력으로 몇 초 동안? 5초 동안 이동한 거죠. 맞죠? 그러면은 얘가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가 되는 거죠? 10m. 그렇죠. 그 아래쪽 면적이 뭐가 되는 거죠?
이동거리. 그죠? 그 이동거리를 S를 표시하는 S는 2 곱하기 5가 돼서 얼마가 돼요? 10m가 되죠. 그죠? 이게 물리가 의외로 쉬운 게 여러분들이 공식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공식이 곧 뭐가 돼요? 단위입니다. 단위. 미터 퍼 세컨 이거 뭐의 단위입니까? 시간 분의 이동 거리의 변화잖아요. 그죠? 단위 미터니까. 그죠? 그럼 만약 얘를 이용해서 만약 이동 거리를 구하려면 여기다 뭐를 곱해야 돼? 이동 거리의 단위는 뭐죠? 미터. 미터죠. 미터만 남겨야죠. 얘를 여기서 미터만 남기려면 뭘 곱해야 돼요? 시간.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약분 되고 미터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이게 힘의 단위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질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이 가속도인데 가속도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만약에 미터만 남기고 싶다,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량을 나눠주고 시간을 제곱해서 곱해주면 되죠. 어쨌든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리는 특히 이 파트는 단위가 그 공식입니다. 단위가.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치의 변화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에 그죠? 이동거리 S면 일정하게 쭉 가죠. 그죠? 그래서 5초일 때는 몇 미터가 되는 거죠? 여기가 10미터가 되는 거죠. 맞죠? 1초일 때는 몇 미터? 1초일 때는 2미터 같겠죠? 2초일 때 몇 미터 같겠어요? 4미터 같겠죠? 그죠? 맞죠? 그러면 1초부터 그랬잖아요. 기울기 뭐가 돼요?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얼마야?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잖아. X축 얼마 변했어요? 5 변했고 Y축 얼마 변했어요? 10 변했잖아요. 얼마가 돼? 2가 되죠. 바로 뭐 이게 속력이죠. 속력.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게 되면 미분이 뭐냐면 어떤 한 점에서 그죠? 한 작업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거든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그죠? 나중에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시간에 대한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힘의 함량이 0이죠. 그죠? 힘의 함량이 0일 때고. 자, 그럼 힘의 함량이 0이 아닙니다. 힘의 크기가 0보다 큽니다. 0이 아니에요. 그죠? 0보다 크고 만약에 얘가 일정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작용하니까 변해야 되죠. 네. 근데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일정하게 변해야 되죠. 일정하게 변해야 되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운동상승인데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변해야 돼? 빠르기가 변해야 되죠. 빠르기가 일정하게 변해야 됩니다. 빠르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1에서 2초 동안에 속력이 10만큼 증가했으면 2에서 3초 동안에도 얼마만큼 증가해야 돼요? 10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죠. 3에서 4초 동안에도 얼마만큼 증가해야 돼요? 10만큼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이렇게 되죠. 빠르기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혹시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변속운동. 변속? 그건 아니고요. 등속. 그 속도가 일정한 거고. 속도의 변화량을 말하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혹시 들었습니까? 가속도라고? 아. 가속도. 그죠? 그래서 일정하게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이 뭐죠? 그렇죠. 물체를 떨었을 때 자유만큼. 운동, 자유낙하 운동. 떨었을 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죠. 1초에 얼마씩 빨라졌습니까? 9.8.
그죠? 9.8m/s씩 일정하게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지금 배우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힘의 크기가 여기보다 꼭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방향이 일정하다면 그죠? 방향이 변화가 없다라면은 얘는 빠르게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변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기가 이렇게 되면은 그죠? 힘의 크기가 이제 일정하게 되면 방향이 그리고 예를 들어 조건이 방향이 일정하다면은 방향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가 빠르기가 변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속력이 일정하게 변화합니다. 알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속도라고 해야겠지만 그냥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럼 봅시다. 일정하게 변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변해요. 자, 시간 속력인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로 합시다. 0에서부터.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5초 후에 속력이 10이 됐습니다. 정지했던 게 1초 후에 속력이 얼마가 됐을까? 1초 후에 속력이 얼마가 됐을까요? 2가 되겠죠? 일정하게 증가해서 5초 동안에 10이 변했잖아요. 그럼 1초 동안에 2가 변하고 2초 동안에 4가 변하고 3초 동안에 6이 변하고 4초 동안에 8이 변하고 5초 동안에 10이 변하겠죠. 그죠? 2초 때는 4가 되고 그죠? 3초 때는 6이 되고 4초 때는 뭐가 돼요?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죠? 시간분의 속력, 그죠? 속력, 속도의 변화량이 되죠?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맞죠?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잖아요. 이거 기울기잖아. 그죠? 시간의 변화량은 단위가 뭐죠? 초죠. 속력의 변화량은 단위가 뭐죠? 속력의 단위가 뭐였어요? 미터/세크죠? 맞죠? 미터/세크. 얘는 뭐가 되죠? 미터/세크 제곱이 되죠? 그죠? 그게 적었나? 미터/세크 제곱이 되죠. 저는 뭐예요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시간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죠. 이걸 가속도라고 하죠. 그죠? 가속도. 가속도는 뭐일 것처럼 뭐로 표시합니까? 자동차 가속기를 뭐라고 부르죠 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붕 밟으면 붕 하고 나가는 거? 그렇죠. 뭘로 시작합니까? 뭘로 시작합니까? 가속 페달이라고 합니다. 가속 페달. 가속 페달. 뭘로 시작하죠? A로 시작하잖아요. 이가 있어. 엑셀레이터 A잖아요. A. 악셀. 그래서 가속도 뭐가 돼요? 이거 A가 되죠. 기울기. 엑셀 8. 그래서 자 시간에 따른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얘는 얼마로 일정해? 2로 일정하죠. 맞죠? 그럼 시간 가속도의 아래쪽 그래프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어리. 에? 아니네. 5초 뒤에 속력이 뭐 10이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속도, 속력이 됩니다. 속도, 속력. 시간 가속도. 그죠? 그러면 자 시간 거리, 시간 변이 그래프. 자 시간에 따른 변이, 이동 거리 해봅시다 그냥. 이동 거리. 자 얘가 1초 동안에 몇 미터 갔겠어요?
속력이 일정하면은 1초 동안 속력이 2니까 2m 같겠죠, 그죠? 네. 근데 아니잖아. 증가해서 뭐가 됐어요? 2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0에서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야? 처음 속력은 0, 나중 속력은 2, 평균은 얼마? 0.5가 아니네. 0에서 2의 평균이 얼만데? 1? 두 개 더 하고 두 개로 나누면 되잖아. 1이죠. 그죠? 평균 속력이 얼마야? 1. 그렇죠, 1이죠. 자, 평균 속력이 1로 2초 동안 갔잖아. 1초 동안 갔잖아. 몇 미터 이동한 거죠? 1미터 이동한 거죠. 자, 처음 속력이 2, 나중 속력이 2, 평균 얼마? 2. 2.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래서 1초 동안에 2m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처음은 0, 나중은 2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몇 미터 간 거야? 1m 간 거죠. 처음에 1초 동안은.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이 처음의 속력이 2, 나중 속력이 4잖아요. 평균 얼마? 3. 3. 그 나중 요건 얼마 간 거예요? 요거는 3m 간 거죠? 1에서 2초 동안은. 그럼 3에서 3, 그러니까 1에서 3초 동안은 몇 미터 가겠어요? 1일 때 속력은 4, 3일 때 속력은 6이잖아요. 평균 얼마? 5. 5. 그럼 몇 미터 가요? 10미터 가죠. 방금 아, 네, 네. 3이니까, 5. 1초고, 5니까 5가 미안합니다. 방금 3했잖아. 135. 자, 그 다음에 3에서 4초 동안에 6이고 8이잖아요. 그죠? 평균 속력은 7이잖아요. 왜 7m 가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가요? 9. 9m 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1초일 때는 얘 얼마가 있어요? 1m가 있죠. 그죠? 맞죠? 처음에 1초 동안에. 그럼 2초일 때 몇 미터가 있겠어요? 3m 더 갔으니까 얼마가 있어야 되죠? 6. 4. 1 더하기 3이니까 4m가 있겠죠. 그죠? 맞죠? 4m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3초일 때는 몇 미터가 있겠어요? 1, 3, 5 다 더해야 되잖아요. 9죠. 그죠? 그 다음에 9가 되죠. 그러면 4일 때는 16. 그쵸? 이제 계산 오죠? 제곱이네. 그죠? 16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뭐 256에 25겠지. 조용. 왜?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얘는 직선 그래프 있잖아요. 일정했으니까 그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자,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요거 뭐라고 하죠? 수학에서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죠. 이 기울기가 바로 뭐가 돼요? 요 순간에 빠르기가 됩니다. 속력. 그럼 이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다, 감소하는 운동이다? 증가하는 운동이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빠르기가 증가하는 운동, 감소하는 운동? 그렇죠.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운동이죠.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그죠? 시간 일단 가속도가 먼저 그랬을 때 내가 속력도 먼저 그랬습니다. 가속도, 속력, 이동 거리. 즉 뭐냐면은 시간 가속도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은 뭐가 된다? 속력. 시간 속력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은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 거리 그래프의 줄기는 뭐가 된다? 속력. 시간 속력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은 뭐가 된다? 이동 거리. 시간 거리 그래프의 접선의 그래프 이거는 뭐가 된다? 속력.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있잖아요. 그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중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봐봐, 거기. 자, 중력과 역학실에 있습니다. 1중력. 그죠? 중력이 뭐냐면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상호작용하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 알겠죠? 그래서 이 만유인력 F는 어떻게 되냐면요. G 월 제곱분에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 G를 몰라도 돼요. 이거는 만류인력 상수입니다. 상수.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미 계산해서 주어진 값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각각 물체의 두 물체의 질량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돼요? 지구의 질량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죠? 나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거리하고 내가 있는 위치하고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만류인력 상수를 곱하면 나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죠? 네. 맞죠?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있죠? 그리고 실제로 거리가 지구 중심에서 우리 지구 표면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놀란다. 이날들이 더 놀랐을 것 같은데 6,400km예요. 6,400 지구 반지름이 그죠? 자, 몰랐으면 아십시오. 6,400km. 멘트까지 깊이가 몇 미터? 야, 12km 대륙까지 지금. 40km. 그거는 지각이죠. 해양 지각, 대륙 지각 이렇게 되죠. 2,900km까지가 멘틀이죠. 아 멘틀까지요. 그 멘틀 깊이 그렇죠. 미안합니다. 멘틀의 깊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꽤 깊단 말이죠. 근데 자, 그걸 봐요. 지금 내가 여기 6,400km, 여기면 6,400 합시다. 이 8분에, 그죠? 그러면 6,400km 플러스 1m죠. 그죠? 오 맞네. 여기에다가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640만 미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 자 여기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데까지 6,400이라고 하면 640만 미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1m 더 위에 갔어요. 근데 왜 1m 만들어요? 내가 1m 여기 1m라고 합시다. 여기 지면에서 높이를 1m라고 했어요. 네. 여기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 자, 이 지구계가 지면에서 바닥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와 1m 위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거 제곱한 값하고 이거 제곱한 값하고 거의 차이가 없겠죠.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겠지. 이 넥스티가. 근데 얘가 얼마 더 크겠어? 조금. 그죠? 조금 키 큰. 이게 얼마가 돼요? 동그라미가 지금 6개잖아요. 그죠? 12개. 12개에 1만큼 더 크겠죠. 그죠? 맞죠? 12개면 1조죠. 1조인데 1조에 대해서 1만큼 더 크겠죠. 차이 나는 거죠. 1조분의 1 정도 차이 난다 칩시다. 1조분의 1이면은 의미 있는 값입니까? 없습니까? 내가 민한한테 1조를 주고요. 그죠? 시우한테 1원을 줍니다. 시우한테 이 돈의 가치가 있겠어? 1조하고 1원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받는 거하고 똑같겠죠? 뭐 장난하는 일이 아닌데, 그죠? 맞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면에서 내가 지표면에 있거나 100m 올라가건 이 값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9.8이 나옵니다. 오. 9.800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중력 가속도에다가 나의 질량을 곱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내 뭐예요? 몸무게. 몸무게가 바로 뭐예요? 내 중력이 내가 받는 중력의 크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중력 가속도 9.8을 우리가 뭐로 표시하는 지금은 G로 표시합니다. 9.8을 G로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으면 G로 하면 되고요. 2학년 올라가면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이 9.8이라는 숫자를 10으로 줍니다. 9.8보다 10이 계산하기 훨씬 쉽겠죠. 그죠? 그리고 단위는 뭐가 돼요? 아까 말했듯이 미터 퍼 세컨 제곱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받는 중위의 크기는 변한다 안 변한다? 내가 뭐 한 지표면으로부터 한 500kg, 1000kg 올라가면 변하겠죠 당연히. 거리가 크게 증가했으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 내가 뭐 한 1000m 이렇게 변해가지고는 이건 거의 크게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계산할 때 의미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내 중력의 크기 있잖아요. 어떤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 그래서 그죠? 질량은 m이고 중력 가속도는 g로 해서 mg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g를 얼마로 준다고요? 9.8로 주고 단위를 알아야 되죠. 힘의 단위 뭡니까? F. F는 머리 글자죠. 전류의 머리 글자 뭡니까? 전류할 때 A. I는 R분의 V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의 단위 뭐예요? 암페어죠? 맞잖아요. 저항이 R이면 저항의 단위는 뭐죠? 옴이죠? 네. 전압만 뭐예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힘은 영어로 force입니다. force. 그래서 F로 시작하고 그래서 F로 쓰고 알겠습니까? 대신에 힘의 단위는 우리가 뭐를 쓰냐 하면은 뉴턴을 씁니다. 뉴턴. 1뉴턴, 10뉴턴. 그죠? 1뉴턴의 정의가 뭐냐? 1뉴턴의 정의가 뭐냐면은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을 하면은 그죠? 얘가 속력이 1초에 1m/s씩 빨라지는 증가하는 이 힘의 크기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1뉴턴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1뉴턴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 잊어버렸죠. 지금까지 배운 거. 싹 잊어버려도 좋고 일단 요거 하는 기가 F는 뭐다? M 곱하기 A다. F는 MA. 힘은 뭐다? 질량 곱하기 뭐다? 가속도다.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물체는 어떻게 된다? 가속도, 속력이 변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속력의 변화량은 힘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속력의 변화량도 증가하는 거죠. 힘은 그대로인데 질량이 증가하면 속력의 변화량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의 변화량 A는 뭐가 돼요? M분의 F가 되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그죠? 아마 개념이지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단위 알아야 되죠. 힘의 단위 뭐라고요? F. 자꾸 왜 그래? 뉴턴. 질량의 단위 뭐라고요? M. 킬로그램. 미치겠다. 그죠? 가속도 단위가 뭐였죠? 미터 퍼 세컨드. 세컨드 제곱이죠. 근데 왜 F를 되겠습니다. 해요? 머리 끌자라니까요. 그냥 힘, 포스. 우리 같은 경우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우리는 하면 기어선 지읒 곱하기 기어 똑같은 거죠. 힘, 포스니까 F 쓰는 거죠. 그럼 단위가 N이고 킬로그램이고 미터 퍼 세컨드고 그냥 저거는 앞글자 따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공식이라는 게. 영어라서 우리가 좀 뭐 생소해서 그렇지. 그죠? 귀엽지. 됐습니까? 그래야 이거 돌고 있지? 네. 자, 그러면은 거기 봅시다. 중력 120쪽에 자, 질량을 가진 물체고요. 그죠?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중력의 크기는 커지는데 맞죠? 커지는데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어떤 물체? 자,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질량이 1kg입니다. 얘가. 자, 이 공이 있습니다. 좀 크게 그렸나? 공이 있습니다. 얘는 2kg입니다.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이 물체, 그죠?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1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일까? 9.8. 1 곱하기 9.8 뉴턴이겠죠? 9.8로 하면, 그죠? 힘은 질량 곱하기, 중력은 배웠잖아요, 그죠? 질량 곱하기 9.8이라고 그러죠? 9.8.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 9.8. 2 곱하기 9.8이죠. 10. 맞죠? 질량 곱하기 9.8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9.6 뉴턴이 되죠. 얘는 얼마가 되죠? 9.8 뉴턴이 되죠. 네. 그죠? 네. 그럼 아까 F는 MA라 그랬죠? 자, 이 1kg 물체에 작용합니다. 그죠? 1kg 물체에 얼마의 힘이 작용하죠? 9.8 뉴턴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9.8 뉴턴의 힘이 얼마에 작용합니까? 1kg 물체에 작용하죠. 가속도 A가 생기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19.6 뉴턴의 힘이 질량이 2kg 물체에 작용하겠죠. 예. 가속도가 A'이라고 생기겠죠. 네. 자, 이 A 값은 얼마가 되죠? 좀 9.8이죠? 이 값은 얼마가 되죠? 19.6. 아닌데 9.8. 9.8이죠. 맞죠? 자, 질량이 3kg의 물체입니다. 중력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3 곱하기 9.8이죠. 그죠? 29.4N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9.4N의 힘이 3kg의 물체에 작용합니다. 그죠? 가속도 A 프라임 얼마가 되겠어요? 9.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이 다르더라도 큰 쇠공과 작은 쇠공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동시에 닿는 거죠. 그죠? 그러면 큰 쇠공과 깃털을 떨어뜨리면 바닥이 어때요? 동시에 떨어집니까? 쇠공이 먼저 떨어지죠? 깃털보다, 그죠? 그런데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바로 진공에서 둘러져. 쇠공과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같이 떨어져. 똑같이 떨어집니다. 진공 중에서. 왜냐면 공기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똑같이 어떻게 돼요? 1초에 9.8씩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똑같이 떨어집니다. 심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공 이 정도 진공 만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큰 진공 챔버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빼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신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들이 보통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시우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 중력의 크기는 다르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그죠? 맞죠? 누가 더 무거울까? 내가 더 무겁습니다. 꽤 많이 무겁습니다, 내가. 몇 킬로? 100인가? 몇 킬로? 61? 그래. 60 조금만. 조금 안 된다고? 60이라고 칩시다. 60. 나는 80 조금 넘습니다. 많이 나가죠. 그죠? 당연히 나한테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크죠? 근데 진공 중에서 나하고 둘 다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왜? 똑같은 중력 가속도거든. 알겠습니까? 누가 먼저 뛰려고 그런 거 없죠? 자,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F는 MA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중력의 크기가 뭐가 되죠? mg잖아요, 그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죠? m 질량량 곱하기 g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이 약분이 되어버리죠.
오. 이게 10이 되건 100이 되건 1000이 되건 만이 되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돼가지고 가속도 A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중력 가속도 G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그런가? 시간이 그 밑에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 상태에 있습니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죠?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고 단위 시간의 속도 변화량으로 단위는 뭐로 나타낸다? 자, 시간분의 속도야. 시간의 단위는 초고 속도의 변화는 미터 퍼 세컨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 어떻게 돼? S분의 미터 곱하기 S분의 1이 되죠. 그죠? 분수 계산하면 거기서 미터 퍼 뭐가 돼요? 세컨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뭐가 돼요?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공을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이때 속력은 0이에요. 0이에요. 자, 그럼 1초 후에 속력은 얼마가 된다? 1초 후에 1초가 됐을 때 속력은 빨라지겠죠? 얼마만큼 빨라지겠어요? 9.8. 그렇죠. 중력과 힘도 G는 9.8 미터 퍼 세컨 제곱이잖아요. 아무 말 없으면 이겁니다. 그죠? 그럼 뭐가 돼요? V는 9.8 미터 퍼 세컨가 되겠죠. 2초 후에 빠르기는 얼마가 됩니까? 2초 후에는 10. V는 6. 19.6 미터 퍼 세컨가 되겠죠. 그러면 3초 후의 속력은 29.4 미터 퍼 세컨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얼마 변했습니까? 0에서 1초 동안에 0초 1대하고 9.8 미터 퍼 세컨 변했죠. 자, 1에서 2초 동안 얼마 변했습니까? 9.8 미터 퍼 세컨 변했죠. 자, 2에서 3초 동안 얼마 변했습니까? 9.8 미터 퍼 세컨 변했죠.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그러니까 각각의 구간에서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9.8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일정한 속도로 떨어집니까? 일정하게 빨라집니까? 일정하게 빨라지죠. 왜 일정하게 빨라지죠? 힘이 작용하니까. 그죠? 계속 힘이 작용하니까. 언제 힘이 작용하니까? 자, 어떤 힘의 크기가 변합니까? 일정합니까? 일정하죠. 일정한 크기에 계속 작용하니까 일정하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죠. 힘의 방향. 아래쪽에서 당기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죠. 점점 빨라지죠. 반대로 여기까지 합시다. 반대로 내가 여기서 이 공을 던져 올렸습니다. 얼마로 위로? 29.4m per second로 던져 올렸습니다. 1초 뒤에 속력은 얼마가 될까? 19.6. 2초 뒤에 속력은 얼마가 될까? 9.8. 9.8. 3초 뒤에 속력은 0. 0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음. 얘는 운동 방향은 위쪽인데 힘의 방향은 어디였어요? 아래. 아래쪽이죠. 힘의 방향은 다 아래쪽이죠. 여기는 힘의 방향은 다 아래쪽이고, 그죠? 맞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데 항상 전부 다 같죠. 그죠? 조금 쉬었답시다. 제 이마가 깨는 부족해. 저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변하지 않아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운동하죠.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성이라고 합니다. 물체의 관성.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걸 관성이라고 하고. 관성이에요. 그 다음 단원에 배우는 게 관성입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는 게 변하지 않는 거죠.
운동하는 물체는 더 빨라지거나 더 느려져서 정지하면 안 되죠? 계속 그 속도로 가는 거죠. 맞죠? 그런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힘이 작용한 물체는 변하는 거죠. 뭐가 변해요? 운동 상태가 변해요. 그죠?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한번 볼까요? 힘이 작용하면은 자 어떤 물체가 자동차로 갑시다. 이런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힘의 포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얘는 반대편으로 힘의 포가 작용합니다. 얘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지겠죠? 얘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겠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빨라지는 거죠. 점점 빨라집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느려지는 거죠. 그죠? 또 얘는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V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고. 얘는 느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V가 감소하는 거죠. 속력이.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그죠? 얘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그죠? 얘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힘이 운동 방향과 90도로 작용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뭐가 변해요? 빠르게 변할까 안 변할까?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뭐가 변하겠어요? 이러면 아니 너가 막 뛰어가는데 옆에서 툭 쳤어 이렇게. 나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밀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똑바로 못 가잖아요. 옆에서 부딪히면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좀 뭐야? 운동 방향이 변하겠죠. 뛰는 속도는 변하지 않고. 그죠? 근데 계속 갈 때마다 계속 쳐 툭툭툭툭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일로 여기서 지금 일로 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향과 90도로 힘이 계속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방향이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돼요? 속력은 일정. 등속 도입니다. 무슨 운동? 원운동을 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인공위성이 돕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인공위성이 돕니다. 그죠? 얘가 인공위성이 얘가 도는데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인공위성이. 그죠?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가고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위성이 이쪽 방향이죠. 그죠? 여기 있을 때는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이 되죠. 접선의 방향이죠. 여기 있을 때 운동 방향이 이쪽이 되죠. 돌면은. 맞아요? 우리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돌려서 만약에 끝에다가 돌뭉치를 막 뭉쳐서 맞춰서 만약에 돌려서 뭔가 물체를 맞춘다고 할 때, 그죠? 실을 맞추면 안 될 것 같고. 자, 내가 저기 하얀 종이를 맞춥니다. 그럼 막 돌리면서 하얀 종이 앞에 딱 왔을 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흘러가겠죠? 네. 그죠? 맞죠? 접선 방향이니까. 맞죠? 근데 힘은 어떻게 돼요? 항상 당기는 힘이. 그죠? 이 힘의 방향은 여기 있을 때 뭐가 돼요? 이쪽이 되고 여기 있을 때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되고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되고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되죠. 그죠? 이게 뭐 중력의 극이잖아요. 그죠? 중력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운동 방향이 항상 뭐가 돼요? 어디에 있든 간에 다 90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합니까? 원운동을 하는 거죠. 방향만 바뀌고. 그죠? 자,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빨라지게 되고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느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물체를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느려지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정지했다가 다시 점점 빨라지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물체를 이제 떨어뜨리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물체를 여기에서 떨어뜨립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죠. 자, 떨어뜨렸습니다. 얘를 공을 가만히 놓았어요. 이 위치에서. 자, 잠시 후에 1초 뒤에 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이 여기.
그 다음에 공이 여기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 왜? 점점 속력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처음에 0초일 때 그죠?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 4초일 때 0초일 때 속력 속도 V는 0이었으면 1초의 속력은 얼마가 되죠? 1초의 속력은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게 뭐 어떤 의미죠? 1초에 속력이 9.8씩 변한다는 거죠. 자유낙하니까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거죠. 1초에 9.8씩 변합니다. 그걸 뭐라고요? 9.8m/s 제곱, 가속도 9.8m/s 제곱이라고 하고. 자, 그럼 1초 후에 속력이 얼마가 됩니까? V는 9.8. 2초 후에는 얼마? 19.6. 3초 후에는 29.4. 4초 후에는 5초 후에는 49. 그죠? 5초 동안 떨어지면은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5초 5秒 동안 떨어지면은 지면에 닿는 속도가 얼마가 돼요? 49. 거의 50m/s가 되는 거죠. 50m/s면 빠르죠. 1초 100m를 2초 만에 가는 겁니다. 그죠? 자, 100m를 10초 만에 뜁니다. 시속 몇 킬로미터? 100m를 10초 만에 뛰었어요. 시속 몇 킬로미터? 그러니까 시속 몇 킬로미터? 36이죠. 자, 100m를 10초 만에 주파합니다. 1초에 10m 가는 거죠. 그죠? 초속 10m입니다. 초속 10m. 꽤 빠른 거죠? 아니다, 많이 빠른 거죠? 맞죠? 세계대회 나가 웬만한 데는 금메달 딸 겁니다. 그죠? 1초에 10m 뛰면은. 세계 기록이 9초 뭐 7인가 8인가 얼마 그렇죠? 자, 그러면 1시간은 몇 초? 1시간은 몇 초? 네, 1시간 몇 초? 몇 초죠? 그쵸? 1분은 60초고, 그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3600초잖아요. 3600 곱하면 되죠. 위에도 3600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1시간은 얼마가 돼요? 36,000m니까 36km/h 킬로미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시속 36km가 뭐가 돼요? 초속 10m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 이 속도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느린 속도죠. 학교 앞 규정속도 40. 갑자기 확 느려지잖아요. 그죠? 그 속도보다도 좀 느린 속도죠. 그죠? 그러면 1초에 20m 가면은 72죠. 시속 72. 아, 제법 빠른 속도죠. 1초에 30m면 108km죠. 대충 이 정도쯤에서 사고 나면은 살 수 있다라고 보장을 못하겠죠. 시속 100km에서 박으면. 그죠? 자, 40이면 얼마가 돼요? 142가 되죠. 30, 60 더하면 됩니다. 44가 되는구나. 그죠? 144. 이 정도면 어때요? 장난 아니에요. 속도죠? 과속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어디나 달리는 이 도로는 이 속도로 달리면 무조건 과속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5초 뒤면 그죠? 얼마가 되게 36 더하면 180이죠. 180. 그죠?
웬만큼 달리기에서 이렇게 되기 힘들죠. 180에서 사고 나면은 뭐 죽었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 저항 없이 내가 위에서 뛰어내려서 만약에 5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거의 그죠? 죽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속도입니다. 이게 저항이 없다는 엄청 많이 빨라지는 속도죠. 그럼 중력이 더 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빨라지겠죠. 그죠? 만약에 뭐 지구보다 중력의 크기가 만약에 한 100배 정도 된다. 그럼 가속도가 얼마가 돼? 100배가 되는 거죠. 1초 뒤에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죠? 980이 되는 거죠. 1초 뒤에 속력이 980이 됩니다. 그 소리의 속도에 한 2.5배 되는 거죠. 팍 먹으면 어떻게 1초 뒤에 마하 2.5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힘이라는 게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얘를 앞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얘를 팡 쐈어요. V의 속도로 수평으로 나란하게 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체가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운동 방향으로?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집니다. 시속 150km 어떤 강속구 투수입니다. 150. 그죠? 시속 150으로 던집니다. 이 사람이 공을 던졌을 때, 자, 이 공이 손을 떠나는 순간, 공이 중간쯤 갔을 때, 공이 포스 비탈로 들어갔을 때, 언제 제일 빠를까? 낙하거리 무시하고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하면은, 공기저항은 있어야겠구나. 그죠? 있다고 하면. 던지는 순간이 제일 빠른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공기의 마찰력 때문에 점점 어떻게 돼요? 느려지는 거죠. 그 손을 떠나는 순간이 제일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손을 떠나는 순간까지만 힘이 강해지죠. 네. 손을 떠나는데 그 다음 공항에다 어떻게 힘을 가하겠어? 뭐 뭡니까? 안 되잖아요. 힘이 가해지지 않는잖아. 그 다음부터 힘이 여기입니다. 얘가 여기서 이 공을 옆으로 수평방향으로 팡 쏩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무슨 운동을 해요? 힘의 크기가 0이면 무슨 운동을 합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속도가 안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거죠. 맞죠?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겁니다. 시속 100km 가면 1시간 뒤에는 100km가 있고 2시간 뒤에는 200km가 있고 3시간 뒤에는 저 위치에서 300km가 있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100km씩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100km씩. 그러면은 얘는 옆으로는 어떻게 돼요? 수평 방향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이 위치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와 있고, 이 위치에 와 있고,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는 어떻게 되죠? 연직 아래 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죠? 중력을 받잖아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받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겠죠. 이쪽으로는 그죠? 그래서 자, 얘가 1초 뒤에는 여기에 와 있고요. 2초 뒤에는 여기에 와 있고요. 3초 뒤에는 여기에 와 있고요. 4초 뒤에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하지? 이쪽 방향으로는 힘이 어떻게 돼요? F가 0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 변화 없는 무슨 운동이죠? 등속 운동을 하죠.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래쪽으로는 이 아래쪽으로는 무슨 힘을 받죠? 중력을 받죠. 일정한 중력을 그죠?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아래쪽으로. 그죠? 그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여기서 이만큼 변하는 거나
얘도 똑같이 아래쪽으로 똑같은 힘을 받을 경우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는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을 던지면. 그래서 공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공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19.6m에서 예를 들어서 19.6m에서 공을 앞으로 자 10m/s의 속력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10m/s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은 몇 미터 날아갈까요? 뭘 구해야겠어요? 이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을 구해야겠죠, 그죠? 맞죠? 19.6m 떨어지면 도대체 지면에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봐요. 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좀 어렵지만, 그죠? 그림으로 하면 별로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1초 뒤에 속력이 얼마가 되죠? 9.8이 되죠? 맞죠? 2초 뒤에 속력이 얼마가 되죠? 2초 뒤에는 속력이 19.6이 되죠. 이 아래쪽 면적이 뭐라 그랬죠? 이동 거리라고 그랬죠. 그죠? 얘를 떨어져서 2초 동안, 2초 뒤에는 몇 미터 내려 이동한 거. 이거 면적이 얼마죠? 19.6이죠. 즉, 2초 뒤에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19.6m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몇 초 뒤에 떨어진다? 2초 뒤에 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2초 동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앞쪽으로 몇 미터? 20m. 이해되겠어요? 20m. 그래서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이때 이쯤 나이 조금 더 많을 때겠구나. 이 정도 나이쯤 됐나? 우리 때는 영화가 그 중국 영화 혹시 성룡이라고 합니까? 그럼 주연발은 좀 알 거다, 그죠? 중국 영화 좀 본 사람은 유독하고 하는데 그 전인데 보면 맨날 뭐 막 뛰고 막 한단 말이지. 그럼 막 이런 건물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건물 다른 건물 막 뛰어내리고 한단 말이지 이렇게. 걔는 좀 하는 집이지만 이거 보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를 떨어지려면은 도대체 얼마의 속력으로 뛰어야 될까? 그죠? 얼마의 속력으로 뛰면 내가 안 죽고 여기 안 떨어지고 여기에 떨어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가 만약에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20m고, 그죠? 이게 만약에 19.6m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적어도 속력이 10m/s는 뛰어야 여기 걸치겠죠. 앞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 빌딩은 여기 있고, 그죠? 이 빌딩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2초니까 여기겠구나, 그죠?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이 19.6m고, 그렇죠? 이때 강력이 20m니까, 그러니까 10m/s보다 더 빠르게 뛰어야 되죠. 공기 저항이 없다고 해도, 맞죠? 불가능이죠? 내가 육상 선수도 아니고, 내가 10m/s를 뛸 수 있나? 안 됩니다. 못 뜁니다. 그죠? 좋습니다. 이건 뛰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딴 데로 가야 되죠. 그죠? 계단으로 가든지 엘리베이터 타든지. 그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왜 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별거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냥 정확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 그죠? 어떤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뒤쪽에 배우는 것들을 좀 이해하기 좋게 기본적으로 운동은 이렇게 된다. 힘이 작용했을 때 운동이 이렇게 되고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운동은 이렇게 된다. 그죠? 그걸 지금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그냥 힘이라는 게 있고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변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렵게 처음에는 1뉴턴, 좀 있다가 2뉴턴, 좀 있다가 3뉴턴 이런 힘은 안 한단 말이죠. 그냥 계속 일정한 그게 힘이 가해진단 말이죠. 그럼 일정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죠?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등가 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자유낙하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 봐요. 그 제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요, 연진 방향 아래로 던진 딱 떨어뜨린 공이나 앞으로 정면으로 집어 던진 공이나 밑에 수직 아래쪽 연지 아래 방향 위치는 어떻게 돼요? 다 똑같죠? 그죠?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등속 운동을 하죠. 그래서 거기 줄좀 겁시다.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연집 방향으로는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함으로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빨라진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줄 겁시다. 제 아래쪽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연집 방향으로는 일정하게 빠르게 증가. 제일 아래 그렇습니까? 120쪽 제일 아래쪽.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한 지구 주위의 운동인데, 자, 지구 주위를 도는 물체의 운동이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달려야 되는 물체의 운동인데, 그죠? 여기에서 빨리 던진 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던진 공은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그죠? 뭐 앞으로 되게 빨리 던진 공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겠죠. 아주 빨리 던진 공. 조금 천천히 던진 공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더 빨리 던지면 이렇게 되겠죠. 더 빨리 던지면 이렇게 되겠죠. 더 빨리 던지면 이렇게 되겠죠. 정말 빨리 던지면 그래도 떨어지겠죠. 그죠? 맞죠?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떨어진다는 조건은. 지면이 어떻게 돼요? 평평하면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지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내려가 있다면 안 떨어지겠죠. 안 떨어지겠죠. 지구는 평평합니까? 구형입니까? 구형이라는 거죠. 지구는 구형. 자, 1초 후에 몇 미터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공을 떨었어요. 1초 뒤에 대략 몇 미터 떨어집니까? 낙하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4.9m) 떨어지겠죠? 아니, 떨어뜨리면 1초 뒤에 속력이 얼마가 돼? 9.8이 되잖아요.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1초 뒤에 9.8,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면적이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그죠? 5가 되죠? 됩니까? 1초 동안에 5m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내가 공을 쏘는데 지구의 공률이요, 이게 8km. 여기서 이렇게 해서 8km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직 거리가 얼마냐면 이게 5m입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 8km를 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m 떨어지면 다시 맹이 높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이렇게 해서 쭉 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같은 높이로 간다는 거죠. 즉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지구의 주위를 돈다는 이야기죠. 다시, 자, 지구가 이렇게 원이잖아요. 그죠? 구형이잖아.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가면은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지구를 벗어나겠죠. 맞잖아.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힘이 있으니까. 이 중심으로 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계속. 맞죠? 중력이 작용한단 말이죠. 이 중력에서 떨어지는 높이가 얼마라는 거죠? 1초에 몇 미터 떨어진다고요? 5m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1초 동안에 만약에 이 떨어지는 높이가 5m가 되게 되면은 나는 최면 높이가 1초 뒤에도 최면 높이에 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죠? 지면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5m 위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5m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카토리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초에 8m, 8km 쉬운 속도는 아닙니다. 1초에 8km의 속도로 물체를 빵 쏘면 어떻게 돼? 얘는 계속 지구 주위를 돈다는 이야기죠. 단 동기 저항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계속 도는 뭐가 되는 거죠? 인공위성이 되는 거죠. 더 빨리 쏘면은 18km보다 더 빨리 쏘면은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돼? 지구에서 멀어지겠죠. 그죠? 더 느리게 쏘면은 주변이 떨어지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 그림 있죠? 그죠? 지구 주위를 원동할 수 있는 속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21쪽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그 설명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인공위성이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얘는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계속 돌죠. 그죠? 보통 여러분들 정지위성이라는 게 있고, 그죠? 정지위성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정찰위성이 북한을 정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북한 상공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지구가 도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보기에 정지해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게 정지위성입니다. 정지위성이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똑같은 속도로 도는 게 정지위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만약 정지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를 1시간만에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정지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지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 돌면 얘는 중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원운동 한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 120쪽에 왼쪽에 보면요. 다른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 눈이나 비가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단원에서 기상현상이 일어날 때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였죠? 대류 현상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수증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수증기만 있다고 해서 대류 현상이 없으면은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이건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기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팽창을 하게 되고, 팽창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 공기의 온도가 이슬쯤에 도달하게 되고, 이슬쯤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옮겨나게 되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 속에 있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커져서 무거워지면 아래로 떨어지면 뭐가 돼요? 비가 되는 거죠. 그죠? 눈이 내리다가 녹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해야 되죠? 만약에 힘이 없다라면, 중력이 없다라면, 열을 가하면 공기가 위로 올라갈까요? 대변상이 일어날까? 대변상이 뭐예요? 무거운 거 밑으로 내려오고 가벼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맞죠? 무거우면 내려오고 가벼우면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비행선에서 우주인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무重력 상태에서 내려오나? 가볍고 무거운 게 있습니까? 물방울이 떨어지고 이 사람은 더 빨리 떨어지고 이렇게 더 빨리 떨어지고 아니 밑으로 떨어지고 그럽니까? 안 그렇죠? 무중력 상태에서 그냥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전 뭐예요 이게? 이게 공기의 온도차가 생기더라도 대변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무겁고 가벼운 게 어디 있어? 무겁다라는 게 뭐죠 이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중력의 크기가 크다라는 겁니다. 얘가.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 힘이 없으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게 궁금하네 진짜. 무중력 상태에서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 불꽃이. 그죠? 불꽃이 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죠? 맞죠? 불을 이렇게 붙이면 횃불을 이렇게 횃불이 되면 횃불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맞죠? 사방으로 이렇게 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기상현상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22쪽만 봅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수행평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아마 중학교 때 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를. 자, 거기 표 잘 봅시다. 거기 자유낙하하는 물체 구설 A가 있습니다. 그죠? 자유낙하하는 물체 구설 A가 있는데요. 구설 A, 자유낙하하는 물체 구설 A. 자, 시간에 따른 건데요. 이렇게 할게요. 시간. 자, 0일 때, 0.1초일 때, 시간이 0.2초일 때, 0.3초일 때, 0.4초일 때, 0.5초까지 있네. 그죠? 0.5초일 때, 얘의 위치. 알겠죠? 그러니까, 연직 방향의 구한거리가 아니고, 그죠? 이게 낙하거리. 낙하거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구간거리가 되는 거고요. 자, 처음에 낙하거리 0이죠. 자, 0.1초 후에 낙하거리가 0.05였습니다. 이거 단위는 미터고요. 그 다음 위치가 0.2초 후에 위치가 0.2가 됩니다. 0.2가. 그 다음에 0.3초 후에 거리가 0.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4초 후에 잠깐만 보자. 0.2, 0.45. 그 다음 맞죠? 지금? 3, 4, 5. 오케이. 그 다음에 0.8이 되고요. 위치가. 그 다음에 위치가 1.25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구간거리를 한번 봅시다. 자, 잘 봐요. 구간거리니까 요 사이의 거리니까 가운데 적어야 됩니다. 봐봐. 자, 얼마입니까? 이 구간거리 0.05죠. 요 사이의 구간거리 얼마가 되죠? 0.15죠. 요 사이의 구간거리 얼마죠? 0.25죠. 여기의 구간거리 얼마죠? 0.35죠. 여기의 구간거리 얼마죠? 0.45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그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간의 평균 속도를 봅시다. 조심하면 됩니다. 0.5m/s가 아니고요. 시간은 초죠. 거리는 미터고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수행평할 때 잘 틀립니다. 이 속도가 0.05m/s냐? 맞아요, 틀려요? 속도는 뭐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변이란 말이죠.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 위치의 변화 0.05m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 시간 동안에. 근데 시간이 1초야, 0.1초야? 0.1초 동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1초 동안에 0.05만큼 거리가 변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0.5m/s가 되는 거죠.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0.1초 동안에 1 변했죠. 그죠? 0.1초 동안에 0.1 변했잖아요. 그죠? 맞죠? 이건 뭐가 돼요? 1m/s가 되죠. 맞지 않나? 그죠? 0.1초 동안에 0.5. 0.15. 미안합니다. 여기 0.15. 그죠? 0.1초 동안에 몇몇 0.15. 맞죠?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1.5m/s가 되죠. 여기는 요 구간의 사이다. 그죠? 여기는 2.5m/s가 되겠죠. 단위 생략합시다. m/s니까. 그래서 여기가 0.5, 여기가 1.5, 여기는 2.5죠. 이 구간에서. 그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3.5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가 되죠? 4.5가 되죠. 자, 0.1초 동안에 0.45m 갔습니다. 여기 봅시다. 0.1초 동안에 0.35m 갔습니다. 0.1초 동안에 0.25m 갔습니다. 0.1초 동안에 0.15m 갔습니다. 0.1초 동안에 0.05m 갔습니다.
0.1초 동안에 얼마 같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하면 어떻게 돼요? 속력이 0.5, 1.5, 2.5, 3.5, 4.5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구간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 요 속도 변화량 얼마 있었죠? 1.5 빼기 0.5잖아요. 항상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됩니다. 1.5에서 0.5 뺐잖아요. 얼마? 1.0이죠. 2.5에서 1.5 뺍니다. 얼마? 1.0. 얼마? 1.0. 얼마? 1.0. 자, 가속도 보겠습니다. 가속도는 뭐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죠?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의 변화량이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시간. 자, 요 구간.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죠? 여기는 0.05초라고 보고 여기는 0.15초라고 보면 역시 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얼마? 0.1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0.1초 동안에 1.0의 속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얼마가 되죠? 10m/s 제곱. 봐요.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가 되죠? 10m/s 제곱. 이거 얼마죠? 10m/s 제곱. 여기도 얼마죠? 10m/s 제곱이죠. 그래서 가속도가 어때요? 10으로 일정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0.1초 동안에도 10m/s 변하고 10m/s 이 속도만큼 변하는 거죠. 됩니까? 그 자율학습 운동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요건 어떻게 조금 조작을 했겠죠? 9.8 나오면 복잡하니까 그죠? 계산이. 그래서 10으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어떤 책들은 9.8로 맞춰놓은 거 있습니다. 숫자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거보다 좀. 됐어요? 그래서 공을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때 그죠? 이 구간 간에 이 구간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이때의 속력이 어디 있나?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얘가 속력이 평균 속도 여기 나오고요. 그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 변화량 각각 여기에서 속도 변화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되더라?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공을 어떻게 했어요? 얘를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공을 앞으로 던집니다. 이렇게 앞으로 던졌을 때 이 공이 처음 위치 여기, 그다음 처음 위치가 여기, 그 다음 위치가 여기,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위치가 여기, 그 다음 위치가 여기, 그 다음 위치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수평방승분의 속력은 어떻게 돼? 얘가 계속 같은 간격으로 간다는 거죠. 한번 봐봐요, 거기. 자, 책에서 122쪽에 수평방향으로 던진 쇠고들에서 수평방향은 봐봐요. 구간거리가 0.25, 0.25, 0.25, 0.25 변화가 없죠? 그죠? 처음에 여기서 얘가 0.25m 갔어요. 그 다음에 얼마 갔어요? 0.5m 갔어요. 그 다음에 얼마 갔어요? 0.75m. 그 다음에 얼마 갔어요? 1m 이렇게 가는 거죠. 0.1초 동안에. 그죠? 그래서 이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된다? 등속도 운동.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그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걸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연지 아래쪽 방향으로는 뭐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이 표로 실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등속도 운동. 이쪽으로는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실험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해석을 봅시다. 자, 쇠구슬의 A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얘는 0.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1.0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 거기 표 있잖아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다가지 표 봐봐. 여기 표 봅시다. 여기 표가 이렇게 있죠. 0.5, 1.5, 2.5, 3.5, 4.5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구간 평균 속도 있죠.
맞죠? 여기 밑에다가 구간 평균 속도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봐요. 뭐냐면은 구간 속도 변화량. 구간 속도 변화량 적어봐봐요. 구간 속도 변화량 적으면 구간 속도는 어떻게 0.5, 1.5, 1.5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구간 속도 변화량은 얼마가 되죠? 자, 0.5하고 1.5 사이 밑에다 적습니다. 여기 표 있잖아요. 0.5하고 1.5 사이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얼마 적어요? 다시 쓰세요. 1.0, 1.0, 1.0, 1.0 적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연이 적어봐라. 그 사이에다가 1.0씩 1.0씩 요 사이에 1.0, 1.0, 1.0, 1.0 1.0 그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 1.0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0.1초 동안에 됩니까?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다음. 새 곳을 비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죠? 수평 방향으로는 자 봐봐. 0.1초 동안 얼마 이동했죠? 0.25. 0.1초 동안 얼마 이동했죠? 0.25. 0.25. 0.25죠? 맞죠? 0.1초 동안에 0.25m. 0.1초 동안에 0.25m 이동하면 속도가 얼마입니까? 2.5m/s죠. 맞죠? 가끔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 내가 어릴 때보다 공부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는 물론 시골에서 그 공부를 안 했지만 공부는 수업 시간에 공부만 듣고 숙제 조금 하고 시험 치기 한 이틀, 3일 전부터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1등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훨씬 그렇지 않죠. 그죠?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공부를 하긴 많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계산하는 능력, 암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 때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때는 그냥 다 계산, 특히 그다음 뭐 했으면 나는 배우진 않았지만 뭐 시골이니까 주산학원이 없었어요. 만약에 나도 도시에 있었으면 주산을 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다 암산 계산하고 막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이 좀 늦어요. 계산이. 그리고 실수 좀 많고. 자꾸 좀 계산을 손으로 막 하십시오. 알겠죠? 계산하는 능력. 그게 나중에 시간, 수학도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거, 특히 물리나 뭐 화학 같은 거 이런 거 칠 때 계산이 빨라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 문제를 못 풉니다.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중학교처럼 뭐 10분, 15분 치면 시험 시간 지금 다 치고 이런 시험 없어요. 거의 빠듯합니다. 1시간 50분이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시험을 쳐야 됩니다. 거의. 그래야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나오면은.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문제 다 못 풀고 시험 시간이 끝납니다. 시험 시간이. 알겠죠? 그래서 계산 좀 빨리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그죠? 6.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도 2.5, 2.5, 2.5, 2.5잖아요.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죠? 2.5m/s로 일정하잖아요. 그죠? 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이 안 해? 안 하잖아요. 아니, 누가 밉니까? 안 밀잖아. 그죠? 근데 밑으로는 힘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작용하죠? 당기죠? 누가 당겨? 아니, 지구가 당기잖아요. 그죠? 당기잖아요. 아래쪽으로. 똑같은 그 힘으로 계속 여기서도 당기고, 여기서도 당기고, 여기서도 당기고, 여기서도 당기고, 여기서도 당기죠.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됩니까? 자, 이게 크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자, 124쪽 보겠습니다. 124쪽의 마지막에 보면은 속력이 변하는 물체의 속력 시간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잘 안 되면 두 개만 나갑시다. 두 개만. 자, 아까 힘 했죠, 그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하나. 잘 보십시다. 요게, 자, 시간이고, 속력입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얼마 동안? 3초 동안. 그 다음에 속력의 변화가 없어요. 8초 동안. 그죠? 8초까지. 그 다음에 감소해서 10초일 때 0이 됩니다. 이때 속력이 10이에요. 10m/s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얘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죠? 시간 속도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동 거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요건 얼마가 되죠? 15가 되죠? 요건 얼마가 되죠? 이건 얼마가 되죠? 5 곱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되죠? 50이 되죠? 요건 얼마가 되죠? 10이 되죠? 맞죠? 2초니까. 그죠? 그럼 이동한 거리는 15 더하기 50 더하기 12 되어서 얼마가 됩니까? 75m가 되죠? 맞죠? 그러면 두 번째. 10초 동안의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10초 동안에 얼마 이동했죠? 75m를 이동했죠? 맞죠?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7.5m/s가 되죠. 세 번째. 자, 0에서 3초 동안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반대이다. 0에서 3초 동안의 힘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어? 증가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네 번째. 그러면 8에서 10초 동안의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반대다? 같다 반대다? 어땠습니까? 빨라졌습니까? 느려졌습니까? 느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가 되죠. 됐어요? 그럼 다시 자, 다섯 번째. 2초일 때와 9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같다 반대이다. (2초일) 때와 9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은 같다 반대이다. 운동 방향은 아까 말했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얘도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죠? 얘도 뭐가 돼요? 플러스 값이죠.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속도가 쫙 증가했습니다. 쭉 가다가 빨간불 들어가서 신호등, 빨간불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가던 방향으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까? 가던 방향으로 가지. 브레이크 밟는다고 차가 뒤로 가나? 안 되면 정 안 되면 서죠. 뒤로 가진 않습니다. 브레이크 밟았다고. 그죠? 그러니까 2초일 때와 10초일 때 어떻게 돼요? 물체의 운동 방향은 같습니다. 둘 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됐어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2초일 때와 9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초일 때가 크다, 9초일 때가 크다, 같다. 힘의 크기는 2초일 때하고 9초일 때하고 뭘로 비교해야 돼요? 기울기로 해야 되죠. 기울기, 가속도. F는 뭐라 그랬어요?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 그랬잖아요. 물체의 질량은 똑같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뭐 가는데 뭐 질량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의 크기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하고 비례한다. 기울기하고 비례한다, 그죠? 얘는 3분의 10이잖아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0이죠. 얘는 크기가 5고 얘는 크기가 3.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큰 힘이 작용했죠. 그래서 9초일 때 더 큰 힘이 작용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 하는데. 됩니까? 여러분들 자 아까 힘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죠? 요 내용 있죠, 그죠? 요거 정확히 힘하고 요 가속도 관계 있잖아요, 그죠? 방향 관계. 요거 이해하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오늘 한 것보다도 고등학교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